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쌤입니다.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주식시장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전에 아침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지수가 확 떨어진 다음에 점차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끌어올라와 준 오늘 다이나믹한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춰 올려준 것 같고, 개인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양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에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행보죠. 외국인은 국내 괜찮은 코스피 기업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저 PBR, 저 PER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가 대표적이겠고, 그리고 반도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투자 매력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기업을 계속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정부도 저평가 기업의 흥행을 위해 힘쓰는 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상승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첫 번째는 현대차, 기아,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다. 현대차가 5% 상승하고 기아도 3%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 첫 번째는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서 올라와 줬다는 점. 그럼 외국인들이 이 현대차와 기아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뉴스를 보면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아 자동차가 현대차를 압도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기아차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 내수 판매 수치가 3.6%로 또 증가한 모습이고, 기아차의 뉴스가 나왔는데 첫 픽업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더 기아 타스만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픽업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개척이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 요소는 역시나 저평가 구간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이다. 앞으로 몇 년간 기아에서 발표한 거,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 그럼 이런 뉴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력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들어오고 싶단 말이죠. 그럼 기아, 현대차라는 종목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아의 또 매력, 현대차와 기아의 매력은 배당률입니다.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5%의 배당률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와 기아가 여러모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현대차는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역대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횡보하는 모습이다. 일단 요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나왔고,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다시 상승 반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거래대금이 거의 1조에서 2조 이상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빠졌죠.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리고 단기적인 악재 같은 게 나오면서 조금 빠졌지만 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나 순매수로 되돌려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거의 높은 확률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주가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가 간다면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는 애초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맞는 모습인데, 이 구간은 강한 저항이 돌파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죠. 강한 지지 구간에서 지금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는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다린다면 얘가 이 정도 조금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예측은 할 수 없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낸다면 결국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기아나 현대차 같은 우량한 종목들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샀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고 오히려 이렇게 공포에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리스크가 낮은 확률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기아나 현대차를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 관련주인데요. 조선 관련주는 최근에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 우리나라가 건조한 조선 선박이 다리에 부딪히면서 사고로 인해 이런 부정적인 우려감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죠. 근데 이제 호재를 조금 말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수혜주로 조선업이 떠오른다. 과거에는 뭐였죠? 과거에는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 근데 이제는 미국, 중국의 다시 갈등이 조선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 홍해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원유 운반하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를 제작하는 그런 선박, 우리 조선주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국내 조선주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선박 계약을 많이 따냈죠. 그러면서 중국을 제치고 원래 1위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조선주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올해 조선주들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의 주가를 한번 체크해보면 HD 현대도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죠. 여기서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줬다. 돌파를 하고 조금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길을 모으다 보면 수렴 이후에 위로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도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에 조정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도 삼성중공업도 오늘 며칠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돌파가 된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켜내지는 모습 그리고 주가가 강하게 되돌려 나가는 모습이죠. 거래대금이 5,200억이나 터지면서 역대 큰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 거래량은 앞전에 여기에 물려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이런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2차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얘가 깊숙하게 갈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려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선주들을 살펴봤을 때 흐름들이 다 비슷하게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을 담아내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가총액이 3,500억 조금 중소형주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ST중공업입니다. ST중공업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데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죠. 주가의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점으로 올려놓고 이 고점이 또 뭐다?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켜준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21선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STX 중공업도 매매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입니다. 방산 관련주에는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코츠테크놀로지, 휴니드, 퍼스텍 이렇게 있고요. K방산주의 수주 릴레이가 강세죠. 현대로템이 최근에 방산뿐만 아니라 KTX 청룡에 대한 납품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성능 점검을 이제 완료했고 납품까지 간다면 또 실적이 상승함에 따라서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또 다시 발발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방산주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서 커지고 있죠. 중동 전쟁의 판이 커지고 있다. 또 전쟁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번에 총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총선 당일에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이 뉴스가 또 부각을 받는다면 방산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방산주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미 고점으로 질주하고 있지만 신고가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눌림목 지금 구간에서 잡아낸다는 건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크다. 이런 종목은 보면서 후발주자들을 따라잡는 게 좋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흐름이 좋죠. 앞전 영상에서 현대로템이 눌리면 공략을 해보겠다 했는데 눌리는 기회를 크게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현대로템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쭉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항상 기회를 준다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구간에서 상승 횡보형 깃발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11%나 조정이 나온 이유는 여기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밀렸다는 점. 그런데 또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이 계속 질주를 한다면 코츠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겠죠.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테마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덤벼드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스윙으로 모아가는 종목이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휴니드라는 종목은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어떤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내냐면 1차 상승 이후에 2차로 빠졌죠. 여기서 이 구간 반등 없이 급락한 구간이 있죠. 급락을 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쭉 밀어 올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 급락한 구간에 대한 매물을 한번 흡수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흡수를 뒤에서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모아간다면 조용히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뉴스가 붙으면 한번 빵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니드라는 종목은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는 금 관련주입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금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 대표 대장주는 엘컴텍이고요. 엘컴텍을 보시면 되고, 연준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조금 미루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이 우려된다. 계속 될 것 같다. 물가 상승이 계속 될 것 같다.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매수세가 몰리더라. 국제 금값이 온스당 2,350달러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우리 앞에 비트코인 1억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죠. 그럼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강력한 재료가 된다. 그래서 차트를,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엘컴텍이라는 차트를 봤을 때
여지없이 터졌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여지없이 강력하게 터지는 모습이다. 1, 2, 3, 4개월 동안의 박스권 힘을 모았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항목으로 뻗었다. 그럼 금값에 대한 재료가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다 보니까 얘가 혹시나 이 구간 여기서 강한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이 돌파됐다는 건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지지 라인에 내려오는 순간 매수를 한다면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컴텍도 조정 구간에 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재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 브리핑 해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매수 고려해 볼 만한 업종과 관심 종목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과 주가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주가가 내리고 있을 때 용기를 내야 됩니다. 급등주 고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안 좋은 매매 습관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빠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시장 우리 마무리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